그래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주게 돼요. 완전 만병통치약이죠. 근데 왜 잘 처방을 안 해줄까요? 안녕하세요. 올바른 피부생활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스티바 A 크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바 A라는 거는 우리가 비타민 A의 유도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타민 A의 한 종류예요. 바를 수 있는 한 종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피부과 영역에서는 여드름이라든지 잔주름, 색소 같은 것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약물입니다. PD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스티바 A 크림 처음이세요? 사실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시작된 건 아니고 한 10년 전쯤에 어떤 이제 유명하신 피부과 의사분께서 텔레비에 한번 나오셔서 이것만 쓰면은 피부과에 안 와도 된다 이제 방송을 하신 다음에, 그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환자분들이 문의를 하고 병원에 와서 처방을 원하시고 하셨었어요. 또 요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셨는지 좀 유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환자분들도 또 다시 와서 처방을 원하세요. 유튜브라든지 방송 같은 데서 보시면은 마치 이제 피부과가 망하기 때문에 이 연고에 대해서 피부과 의사들은 처방도 안 해주고 잘 알려주지도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 스티바 A라는 연고는 일종의 비타민 A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연고인데 40-50년 전부터 여드름 치료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연고예요. 이게 비타민 A가 어떤 거냐면은, 쉽게 설명을 하면은 레티놀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스티바 A는 레티놀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주름 개선 하면은 화장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뭐 빠지지 않는 것들이 레티놀이다라고 하잖아요. 이 비타민 A는 피부의 회복을 촉진시켜주고 피부를 좀 정상화시켜주고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생성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주름을 개선하거나 탄력을 개선하거나 여드름을 치료할 때 굉장히 널리 쓰이는 약물이에요. 원래 이제 스티바 A의 약물 명칭이 트레티노인이라고 하거든요. 트레티노인이라는 거는 굉장히 옛날부터 여드름 치료에 많이 쓰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 탄력 개선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티바 A라는 것, 즉 트레티노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작용을 하느냐? 피부에 좋다는 성분들, 미백 성분은 뭐 비타민 C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바른다고 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비타민 A 계열, 즉 레티노이드 계열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바르기만 해도 어느 정도 흡수가 잘 돼요. 표피층은 물론이고 진피 상부층까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얘 자체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피부의 사이클을 좀 빠르게 만들어줘요, 일단은. 그래서 새로운 각질세포가 생기고 그 각질세포가 멜라닌을 좀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한 새 피부가 빨리빨리 생기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좀 깨끗하고 반질반질한 느낌을 주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부 진피층에 작용을 해가지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을 하고 분해되는 것들도 조금 적게 만들어져요. 쉽게 설명하면 상처가 났을 때 피부가 회복되는 작용을 상처가 안 난 상태에서도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잔주름이라든지 피부가 맨질맨질해지고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를 주게 돼요. 피지선에도 좀 작용을 해가지고 피지 분비량도 좀 적게 줄여주고 피지선 자체의 염증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정화시켜주고 완전 만병통치약이죠. 피부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꼭 스티바 A가 아니라도 트레티노인이 들어간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피부과에서는 사실은 빠질 수가 없는 약물이에요. 근데 왜 잘 처방을 안 해줄까요? 이게 우리가 레티놀에 의한 피부염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는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레티놀에 의해서 피부염이 생기는 비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20에서 30% 정도 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걸 바르면은 피부가 따가워지고 건조해지고 홍반이 생기고 이렇게 돼요.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백인들은 좀 자극이 됐다 하더라도 약을 바르거나 보습을 철저히 해주면은 색소 침착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자극감에 의해서 색소 침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잘 생깁니다. 염증이 생겼다가 그 부위가 검게 변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기미가 있거나 아니면 색소 침착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걸 쓰고 싶어 하세요. 예전에 제가 기미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미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다.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효과를 보려면 농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보습제를 충분히 사용하고 그 위에 소량만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확 좋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용량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스티바 A는 크림이 세 가지가 있어요. 0.1%, 0.05%, 0.025%까지 있는데 자극감은 이 농도랑 비례를 하거든요. 환자들은 기미가 막 이렇게 있으신 분이 와가지고 스티바 A를 처방해 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의사들은 분명히 쓰다가 자극돼 가지고 더 까매질 텐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걸 처방을 했다가 환자들이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망설이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처방을 해주게 되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텔레비에서는 저 피부과 레이저로 돈 벌려고 처방 안 해준다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이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가 검버섯이라든지 굵은 주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좋아지게 안 해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안 없어지니까. 그럼 또 빨개지고 자극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좀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상처가 난 피부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피부가 빨개져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스티바 A가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잔주름 개선이라든지 여드름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를 내려면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3에서 6개월 이상 사용을 하실 것 같으면 소량만 그냥 보조적인 그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전문의 선생님한테 진료를 먼저 보시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피부인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분들이 써도 되냐면은 피지 분비량이 좀 많고 피부가 좀 두껍고 그래서 피부도 좀 보호가 잘 되고 색소 침착도 많이 없고 이러신 분들은 좀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피부가 굉장히 얇고 뭐 색소 침착도 있고 기미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사용했을 때 부작용의 우려가 좀 더 큽니다. 일단은 보통은 자기 전에 보습제를 충분히 바르고 소량만 피지선이 잘 발달된 부위에 일단 발라보라고 그래요. 그게 괜찮으면은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양을. 근데 발랐을 때마다 계속 따갑고 화끈거리고 하면은 그분은 바르시면 안 되는 분이세요. 너무 이게 매스컴에서 피부 노화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나와가지고 피부과 의사들이 처방하기 싫어서 처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약물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처방을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얼굴이 완전히 바뀐다라든지 뭐 내가 있는 검버섯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걸 바르면 여드름이 계속 안 난다,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호전이 될 수 있고 관리의 목적으로는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콘텐츠는 또 다른 만병통치약처럼 요즘 유행이 되고 알려져 있는 바사린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에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